안녕하세요. 코딩 개구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 중급 문법 클래스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시작하기 이전에 제 이전 강의인 프로토타입과 디스 강의를 듣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섹션 1부터 시작해볼게요. 섹션 1, 클래스의 등장 배경입니다. 자, 클래스가 왜 등장했을까요? 클래스는 ES6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기본적으로 기존의 프로토타입 기반 상속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클래스가 등장했습니다. 자, 저도 사실 프로토타입만 배우고 클래스를 배우기 이전일 때는 이 프로토타입이 사실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몸으로 느끼진 못했는데 클래스를 딱 배우고 써보니까 아, 이래서 클래스를 쓰고 프로토타입을 안 쓰는구나 라고 딱 느꼈습니다. 저처럼 느끼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복습 차원에서 프로토타입 기반 상속도 한번 확인해 보면서 같이 어떤 불편함이 있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여기 주석 처리를 해제해 주시고, 자, 먼저 저는 이 애니멀이라는 생성자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줬고요. 이름을 받아서 this.name에 네임을 넣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토타입에 showDetail이라는 메서드를 하나 올리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자기 이름을 그냥 소개하는 그런 함수죠. 자, 그리고 여기 생성자 함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생성자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양서류인데 이 양서류는 이름뿐만 아니라 이 피부 타입, 스킨 타입까지 받고 또 새로 이제 인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인자는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 아래에는 object.create로 amphibian 프로토타입과 애니멀 프로토타입을 연결해주고 있고요. 이 과정이 이제 실제로 상속 관계가 된 거죠. 쇼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이 애니멀의 쇼 디테일을 쓰는 게 아니라 앰피비언의 쇼 디테일을 이제 재정의하기 위해서 오버라이딩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피부라는 값도 또 새로 받았으니까 소개할 때 피부도 같이 소개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름뿐만 아니라 피부도 같이 소개해주는 쇼 디테일 함수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를 새로 만들고 개구리 촉촉 넣어주고 쇼 디테일을 이제 실행시켜주면, 자, 지금 보시면 동물의 이름은 개구리, 피부는 촉촉 이렇게 나오죠. 어떤 문제점과 어떤 불편함이 느껴지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먼저 이 show detail이라는 메서드를 프로토타입에 올릴 때 뭔가 이 애니멀이라는 생성자 함수 내부에 작성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밖에서 작성하는 것 자체가 좀 직관적이지도 않고 좀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사실 요 안에도 이 animal.prototype show detail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써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인스턴스를 만들 때마다 이 몸체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 실행될 때마다 함수가 하나 생겨요. 이 우항에 있는 함수가 매번 생긴 다음에 또 실제로 생겨있는 이 프로토타입 쇼 디테일에 계속 재할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코드 자체가 그렇게 좋은 코드는 아니라서 이렇게 밖에다 어쩔 수 없이 작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밖으로 작성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객관적인 느낌은 아니고요. object.create로 연결하는 과정도 이 밖에 외부에 작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 순서 같은 것도 좀 신경 써야 되는 데다가 지금 어떻게 상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눈에 딱 와닿지 않아요. 오버라이딩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 작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클래스를 활용하면 어떤 점이 더 깔끔해지고 더 개선이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코드는 주석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코드를 해제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 클래스가 딱 보이죠? 그리고 컨스트럭터 이런 것도 보이는데 컨스트럭터가 딱 이 this.name 이런 초기화 작업을 하나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처음에 프로토타입에 올려놓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이 클래스 내부에 작성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양서류를 상속할 때 object.create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extends를 써서 간단하게, 그리고 또 한눈에 봤을 때 이 동물에서 이 앰피비언이 파생되었다는 느낌을 확 주죠. 이 아래에서 introduce 같은 경우에는 오버라이딩인데요. 이 오버라이딩 같은 경우에도 이 앰피비언 클래스 내부에서 작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확실히 이 가독성이 엄청나게 오르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존의 프로토타입 기반 상속 문법은
코드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느낌을 줬고 실수하기 되게 쉬웠어요. 문법이 길어서 가독성도 매우 떨어졌죠. 하지만 이런 클래스를 이용해서 상속 관계를 나타내면 읽기가 쉽고 구조가 명확해지고요. 상속 문법이 직관적이게 됩니다.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점은 이런 클래스 기반 문법도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프로토타입이에요. 그래서 이 클래스와 프로토타입이 완전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프로토타입 기반 상속을 읽기 쉬운 문법으로 포장한 게 이제 클래스입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의 첫인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클래스의 기능과 구조를 하나하나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섹션 2 클래스의 구조입니다. 저희가 이 클래스는 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건데 frog라는 생성사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name과 age를 가지고 있고 d.name은 name 그리고 d.age는 age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외부에는 제가 frog.prototype에다가 introduce라는 메서드를 올려두겠습니다. 그래서 펑션 콘솔 로그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쓸 수 있었죠. 백틱으로 이제 이렇게 하죠. this.name은 this.age 살입니다. 이렇게 출력하는 함수를 프로토타입에 올려놓았다고 할게요. 그리고 인스턴스를 하나 만드는데 const frog는 new frog 하고 개구리 그리고 예를 들어 2살 이렇게 했었죠. 자, 그래서 기존의 생성자 함수는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었는데 이 클래스는 어떻게 또 이걸 표현하고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거를 먼저 이 주석 처리를 해주고 완전히 똑같은 동작을 하는 그런 frog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클래스 frog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자, 항상 여기 constructor라는 게 있습니다. 이 constructor는 저희가 이제 생성자 함수에서 이 기본 값들을 초기화해 줬잖아요. 그 생성자 함수 자체가 이 constructor로 따로 이 클래스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자 함수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인스턴스의 프로퍼티를 초기화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네임을 받아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받고 여기도 this.age는 age 이렇게 해주시면 이 constructor 완성입니다. 그리고 constructor 이외에도 이 공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 공간은 기본적으로 모든 인스턴스가 공유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모든 인스턴스가 그러면 이 컨스트럭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인스턴스가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인스턴스마다 생기는 공간 이렇게 보시면 좀 구분이 될 것 같아요. 공유하는 공간.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에서 introduce라고 이런 식으로 문법을 작성해 주시면 이렇게 요거는 가져올게요. 똑같으니까 가져오 주시면 내부적으로 이 프로토타입에 알아서 올려줍니다. 그래서 frog의 프로토타입에 introduce가 들어간다. 문법이 이렇게 길게 썼어야 되는데 좀 짧아졌죠. 그리고 또 외부의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순서도 상관하지 않아도 돼서 되게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도 이 frog 클래스 내부에 모든 코드가 있으니까 관리하기도 편하고 이해하는도 편하고 아주 장점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의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섹션 3 정적 변수와 정적 메서드인데요. 제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양수를 관리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건데 컨스트럭터 안에서는 value를 받아서 기본값으로 this.value 안에다가 value를 넣을 거고요. 메서드 하나 만들게요. isPositive 해가지고 콘솔 로그로 이제 this.value가 0보다 큰지를 콘솔 로그에 찍는 그런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만들었으니까 인스턴스 만들어야겠죠. const num1은 new positive 그리고 1을 넣어줄게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이 num1이 양수인지 여부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isPositive 호출해서 true 잘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num2라는 변수도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num2가 양수인지 아닌지를 검사하고 싶은데 아쉽게도 num2는 new 키워드로 이렇게 인스턴스로 만들어진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메서드로 호출해서 검사할 수 없죠. 그래서 방법이 없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 isPositive의 구조를 한번 바꿔볼게요. value를 넣고 this value가 아니라 value가 0보다 큰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num1에 value를 넣어줘야겠죠. 자, 그럼 num2도 이런 식으로 이 isPositive를 활용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방식은 아무리 봐도 올바른 방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num1의 값을 검증하는데 내부에 있는데 이 num1의 value를 넣어주는 것도 되게 이상하고 num2를 검증하는데 num1을 가져오는 것도 되게 이상해요.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양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함수가 사실 인스턴스와 관련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스태틱을 붙여주고 정적 메서드로 바꿔주는 게 바람직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클래스 가져와서 isPositive를 이렇게, 그리고 요 안에는 num1.value를 넣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num2를 검증할 때도 간단하게 이렇게 num2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인스턴스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동작을 해야 되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positive 안에 static, isPositive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인스턴스가 아니라 이 클래스와 종속되어 있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전에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const array, new array. 그래서 빈 배열 4칸을 만드는 그런 코드인데요. 지금 보시면 new array, 요거 뭔가 요거 같지 않아요? 요거는 그래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로 어레이를 만든 거고요. 인스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부에 프로토타입 안에 들어있는 그런 함수들을 호출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프로토타입 메서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클래스 명을 가져와서 점을 붙이고 뒤에 호출할 수 있는 이런 함수들 있잖아요. 이런 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태틱 키워드를 붙인 정적 메서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정적 변수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을 안 했죠? 클래스 하나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유저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컨스트럭터 안에 네임을 받아서 this.name을 네임으로 초기할게요. 자, 정적 변수는 정적 메서드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이렇게 스태틱 붙이고 식별자 그리고 그냥 초기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인스턴스를 만들 때마다 이 next id를 키워줄게요. 그래서 정적 변수이기 때문에 user.nextid라고 접근을 해주셔야 되고요. this.id를 nextid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user.nextid를 하나 키워줄게요.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 showid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콘솔 로그로 백틱으로 감싸고 id는 this.id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유저를 찍어내 볼게요. 그래서 const user1은 new user, 이름은 그냥 아무거나 넣어 볼게요. 이렇게 3개 만들 건데 3명 만들 건데 abc로 할게요. abc. 자, 그리고 user.id, user1의 show id를 호출해 보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id가 이렇게 1, 2, 3 잘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유저 같은 경우에는, 유저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유저들을 관리하는 뭔가 관제탑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유저가 생성될 때마다 유저의 아이디를 관리해주고 있어요. 정적 변수를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유저가 몇 명 있는지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적 변수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섹션 4 프라이빗 필드와 접근자 프로퍼티입니다.
제가 예제를 하나 만들어 뒀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어카운트, 계좌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두고 안에서는 이 밸런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카운트, 마이 어카운트라는 인스턴스 하나 만들고 이 밸런스에는 1000원을 넣어놨어요. 자, 만약에 이 마이 어카운트의 밸런스 값을 제가 이렇게 외부에서 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밸런스라는 이 변수는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데이터이죠. 근데 이 데이터를 이 외부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이 개방적인 구조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개방적인 구조를 조금이나마 폐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이 private field와 접근자 프로퍼티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 내부에 있는 이 변수를 외부에서 참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 위에 이 밸런스 값 앞에 샵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밸런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를 붙여야 실제로 이거와 동일해지고요. 자, 만약에 이 샵 밸런스 안에다가 8,000원을 넣고 싶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 밸런스는 요 샵 밸런스랑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my account라는 인스턴스에 새로운 프로퍼티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8,000원을 넣어줘요. 그래서 요거는 의미 없는 그런 코드고요. my account 가져와서 이렇게 정확한 명칭으로 샵을 붙여서 밸런스 이렇게 해서 8,000원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에디터에서부터 이렇게 빨간 줄이 그어지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 private identifier가 있기 때문에 outside class에서는 accessible이 아니다. 그러니까 접근할 수 없다 라는 거예요. 이 샵을 붙이면 외부에서 애초에 이 변수를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변수에 대해서 이제 세팅도 하고 또 그 값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럴 때 등장하는 게 이게 바로 이 get과 set입니다. 이 get과 set을 어떻게 쓰냐? 요 get 이렇게 하고 balance 이게 getter입니다. 그래서 return this.shopBalance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set도 뭐 이런 경우에는 함수명을 똑같이 쓸 수도 있어요. this.shopBalance v를 받아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가져오는 함수와 밸런스를 세팅하는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오로지 이 함수들로만 가져올 수 있고 세팅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아까보다는 좀 더 폐쇄적인 구조가 되었죠. 자, 그래서 이 getter와 setter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게요. 자, setter부터 할 건데 이 setter 같은 경우에 문법이 조금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집중하셔야 되는데 my account에 이제 balance에다가 뭐 8,000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setter는 호출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밸런스 안에다가 8,000 뭔가 변수의 값을 대입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진짜 실제로 이 밸런스가 세팅이 되게 됩니다. 자, 세팅을 했으니까 저희는 이제 my account에 실제 밸런스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요 함수를 쓴 겁니다. 컨솔 로그를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여기 접혀 있으니까 false로 바꾸고 요건 줄게요. 8,000 잘 나오죠? 지금 세팅도 잘 되고 접근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구조도 결국에는 이 밸런스를 완벽하게 숨겼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요 세터를 아예 없는 구조로 만든다던가 아니면 이 세트 내부에서 실제로 이 밸류 값을 제대로 검증하는 코드가 더 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 섹션 4고요.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섹션 5부터는 파트 2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